어제 68일 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얼어붙었던 당청 관계 회복에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당청 관계 전망에 대해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68일 만에 그것도 화기애애했다. 요즘 당청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우리 여당은 그 정권을 만들고 또 유지하고 또 그리고 새로이 또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본연의 그 어떤 여당의 지위인 이상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그 당이 서로 협조해 가면서 또 서로의 어떤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이제 뉴스가 됐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특히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재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당청 간에 좀 잘 조율을 해서 생산성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면 생산성은 고사하고 정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가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제대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어제 뭐 화기애애한 부분도 있었지만 회의 시간이 또 30여 분 늦어지고 또 각 당정청에서 4명씩 12명 정도나 모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좀 진지한 부분도 있었는데 노동개혁 부분이 아무래도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노동개혁 왜 화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른바 자연성장률, 적정성장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장률보다도 지금 성장의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고 그러한 어떤 지금 경제의 어떤 침체기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아주 경직된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거의 뭐 사실로 또 여겨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구조가 과거 아주 성장기처럼 그런 구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후기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아버지 세대에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현재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직장이 없는 고용 절벽이 온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그런 형태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기성 세대들이 좀 은퇴를 할 시기가 2017년 이후인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이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그런 경제학자도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아주 강고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아버지 세대가 자리를 물려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강력한 어떤 고용 구조는 결국에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신분 보장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자꾸 채용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 600만에서 800만 정도의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청년들의 고용의 질을 더 나쁘게 하는 그런 것이 현상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노동개혁에 나서서 결국 이 노동시장을 좀 유연하게 하고 또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을 해서 아버지 세대에서 자리를 물려주든가 또는 아니면 노인이 되어서도 은퇴하고서도 비교적 낮은 어떤 봉급 수준으로 일자리를 새로 개발해가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노동시장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뭐 창조 경제 다 해도 이 어떤 고용 구조가 너무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정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화두가 이제 대표적인 게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아까 말씀하셨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를 좀 줄여보자 이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를 짚어보면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에서는 지금 정규직도
정년을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데 또 임금 피크제 하면 오히려 정년 고용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결국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네. 50대 초중반이 되면 퇴직을 하는 이 문제는 바로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임금이 계속 호봉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회 환경이 변하고 기술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근로자보다는 청년 근로자들이 일을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성보다도 임금의 상승 속도가 근속 연한에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기업주 입장에서는 네. 더 이상 고용을 못하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내보낼 수밖에 내보내고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그 어떤 근속 기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능률이 좀 떨어진다면 오히려 임금을 낮춰가면서라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만큼의 어떤 오히려 고용 불안이 해소될 수 해소될 있다. 수 있고 또 그만큼의 어떤 여유로 청년을 새로 고용할 수 있고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고용 구조를 좀 유연하게 해준다면 굳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도 정규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기본 패턴이죠. 기본 논리로서 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 또 임금이 삭감된다라고 근로자 단체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앞으로 이제 개혁의 과정에 서로가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또 하고 또 양보를 하고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지를 모아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규직도 이미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중산층에 빨대를 꽂는 것 아니냐라는 또 노동계 시각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네네.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첨예한 이유가 바로 노동시장이 워낙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뭐 상당히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정규직은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네. 그런 상태인데 물론 너무 노동시장을 완전히 해고를 자유화해버리면 뭐 정규직도 다 비정규직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노동법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 정규직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제적인 표준에 네. 어느 정도 근접하게 노동시장을 좀 개혁한다면 그만큼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을 좀 없앨 수 있고 특히 사내 하청이라든가 파견 근로자 문제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완화시키고 네. 또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도 갖고 있는 그러면 것이죠. 관건은 이제 노동계의 어떤 이해와 협조 어떻게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를 좀 내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노동계는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의 정규직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성 노조들, 특히 이제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들 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지금 소극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스스로가 이제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변한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로자 단체, 노동자 단체에서도 좀 전체 근로자, 비정규직 600만에서 8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이런 문제에서 어느 일방만 100% 양보해라.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 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노동자 단체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무조건 지속적으로만 고집을 한다면 결국 우리 경제 전체가 지금 귀청할 수 있는. 멍들고 있는 네.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는 한번 숙고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대타협을 이루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저희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시급한 현안 중에 이제 메르스 가뭄 관련 추경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를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오늘 원내 수석표 여야 간에 이제 잠정 합의는 이뤘다고 하는데
내일 처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회기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 그 처리를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는 추경 문제를 정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메르스 어떤 여파로 사실 경제가 과다하게 침체되어 있고 또 실제 후속 대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자신들이 요구하던 여러 가지 뭐 그 법인세 인상 문제를 지금 집어넣거나 또는 뭐 국정원 어떤 청문회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시작을 하면 사실 경제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아주 급박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은 해주고 또 요구할 것은 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속보로 들려오는 얘기 중에는 원내 수석 부대표 간 이제 잠정 합의는 했는데 법인세 관련 언급이 부칙에 있다라고까지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이제 변수로 남았는데 자칫 우려되는 게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국민연금에 들어와 있었고 또 국회법 개정안 이게 좀 논란이 한 4, 5개월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칫. 그래서 이제 여야 간에 협상을 하다가 보면 야당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일방적으로 100% 승리하거나 100% 패배하는 그런 협상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법인세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하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그 여야 협상문에 기재를 하고 또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데 여기 세금을 덧붙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것은 추경이라는 액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또 다시 밟고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서 또 왼쪽으로 돌고 하는 그런 이 경제 주체들에게 아주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인세 문제 어떻게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여야 간에 합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국회에서 여야 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안철수 의원이 전 원세훈 전 원장을 이제 고발까지 하면서 이제 법정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사안은 워낙 간명하고 확실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이 뭐 법정까지 갈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결국에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해외의 그 반국가 단체 또는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포괄적인 허가를 받아서 감청을 하거나 또는 통신 제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법적인 감청이었느냐 아니면 국정원이 그 국가안보를 위해서 하는 본연의 정보 활동이었느냐 그것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이고 본연의 업무였다면 국정원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활동을 잘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국내 내국인 사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컴퓨터에 다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이 발자국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서 로그 기록을 찾아서 상대방을 보면 국정원에서 그 어떤 공격을 한 컴퓨터의 실체가 누구인지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만 알아내면 된단 말이죠. 이 쉬운 일을 계속 뭐 자살한 그 국정원 직원의 자동차가 바뀌었다는 그런 뭐 음모론을 제기하고 또 뭐 그 국정원 현장에 가봤자 고철밖에 없을 거다 뭐 전부 다 조작해서 갖고 올 거다 이런 그런 좀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시고 이슈가 굉장히 간결한데 왜 이렇게 좀 조사 방법조차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키우고 이 문제가 마치 국민들을 전부 사찰한 것이냐 끌고 가서 정치적인 반사의 이익을 얻겠다 그런 생각이 아마 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느냐 아니면 정말 불법 행위를 했느냐.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면 명백히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고발부터 하고 나서는 분들이 이 공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결국은 이 지금 우리나라 그 어쨌든 뭐 국가안보의 천병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자꾸 그런 어떤 역할을 못하게 막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방첩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죠.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질문 굉장히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될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이 많은데 또 내일 대기업 연리집계 총수가 이제 대통령과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업인들 네. 특히 뭐 이른바 재벌 총수들 이런 분들이 사면을 받으면 이게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나쁘고 이 경제를 살리는데 뭐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해 달라는 것이 아마 국민 여론일 겁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런 부분에까지도 기업인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서 예컨대 투자 심리를 좀 살려주자는 것이거든요. 뭐 특정 그 회사들은 기업의 그 결정권자들이 오너가 교도소에 있으니까 투자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투자라는 것도 미래의 불확실한 상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뭐 교도소에 앉아서 뭐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누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부 투자를 못 하겠다.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뭐 그 외의 기업에서도 뭐 투자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일반인을 사면할 때 굳이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고 경제인도 일반인 사면에 포함시켜서 함께 검토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이번 사면은 뭐 기업인들은 다 풀어주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결국은 기업인이라 해서 또 막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 입장에서 결국은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자 그렇게 해서 투자욕을 한번 높여보자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당에서도 검토해볼 만하다. 예, 충분히 뭐 검토하고 지난번에 건의도 드렸었고요. 크게 좀 이번에 폭넓게 해서 한번 사면을 해주자 이런 입장이죠. 일부에서는 이제 정치인 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생각할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해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대통합을 말씀하셨거든요. 두 개의 원칙이 대통합,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합이었는데 대통합이라고 하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좀 정치인들을 좀 지역적으로나 좀 이렇게 좀 고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른바 흔히 교도소 내 말로 범털들은 다 살고 개털들은 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재소자들끼리 많이 하는데 이 어쨌든 권력자였던 분들까지 또 사면 대열에 포함되면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걸 한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이제 열리면서 당청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원화됐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또 간격이 벌어지는 것 아는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해주시죠. 뭐 간격이 벌어진다든가 또 당청 간에 무슨 싸운다든가 뭐 그런 일은 더 이상 있을 가능성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총선이라는 것도 결국 총선 승리를 해야 박근혜 정부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완수할 수 있고 또 우리 당도 총선에 승리해야 대선도 또 자기 정권 창출에 나설기가 아주 용이해지고 또 우리가 여당으로서 또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해야 정부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의 어떤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이거든요. 이것은 완벽하게 서로의 운명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물론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이고 저는 당청 간에는 충분히 서로 협의하고 협조해 가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